반갑습니다. 반가운 척이라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없노? 오늘 아침에는 자리에? 응? 왜 자리가 뻥뻥 비어있노? 해설은 들 필요 없나? 뭐 웃긴다 너희들. 웃긴다. 찍고 있지? 촬영하고 있지? 오케이. 자, 누구들 왜 해설 안 듣니? 빨리 와 빨리. 시키들 뭐. 야,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단 말이야. 여러분 잘 모른대. 여러분 정말 모르더라. 잘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을 사실 뭐 다른 과목들이야 뭐 어떤 과목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성법은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본 강의에서 다 해준단 말이지. 다 해주고 물론 판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거는 우리 4월 마지막 주에 그 설명에도 얼마 지난주에 이번 주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때 이제 보충해 줄 거고 정리도 해줄 건데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 있어야 돼. 그 이해적인 부분을 지금 쭉 설명하는 거거든요. 일어나서 여러분 그 아침에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그죠? 아침에 모의고사 본 것을 까먹는단 말이야,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면 까먹어요. 하루 지나도 까먹거든요. 1시간 지나도 까먹어요.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이놈아가 16년간 기억을 연구했대. 16년 동안. 오랫동안 했죠. 물론 다른 것도 했겠지. 근데 이놈아가 망각을 한대. 인간의 그 망각 속도가 생각보다 엄청 빠르대요. 1시간 딱 학습한 내용은 10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망각을 시작한대요. 하루가 지나면 거의 대부분 망각한대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면요. 또 한 상당 부분 망각하고요. 거의 한 7, 80 이렇게 망각한대요. 한 달이 지나면요. 한 90 가까이 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망각을 잠재우는 방법이 뭐냐? 복습밖에 없대요. 반복하는 것밖에. 그리고 이제 우리 그걸 가지고서 우리 아침에 모의고사를 만든 거거든요. 볼로기하고 우리가 다 만들어가지고 들어온 시스템인데 처음에는 다양하게 아침 모의고사 다양하게 많이 활용해봤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이제 볼로기가 그 다음 날에 한 모의고사를 보는 게 어떻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볼로기 한 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우리 하루 학습했던 내용이 그 다음 날에 망각을 하니까요. 망각을 잠재우는 그 시점, 우리 하루가 지난 시점에 모의고사도 보고 또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망각을 하니까 그것을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망각을 잠재우고. 그래서 우리 반범위를 보면서 다시 한 달 지난 학습 내용이 망각되니까 그걸 한번 잠재우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고. 틀리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게 참여해가지고 그걸 한번 보고 틀린 내용을 찾아보는 거. 이것이 망각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는 계기를 주었는데 여러분이 그 계기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틀렸는데 에이 틀렸어. 에이 틀렸어. 에이 틀렸네. 에이 나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틀려도 돼.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기를 줬잖아요. 찾아볼 수 있는 망각을 잠재할 수 있는 계기를 줬는데 여러분이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죠. 틀린 것들을 찾아보고 그 내용 이 내용인데 하면 망각이 이제 서서히 이제 없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쭉 따라오면 합격이 빨리 오는데 근데 그걸 안 해요. 엄청나게 목욕 재개해가지고 그 독서실 앉아가지고 머리 딱 두메고 하면 그게 공부인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수업 열심히 듣고 쉬는 시간에 바로 했던 그 내용 바로 확인하고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난 시점에 아침에 와서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 틀린 내용을 찾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지능적인 학습 방법인데 그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 보죠. 자 1번에 간이공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 자 1번에 합의부 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나십니까? 우리 간이공판 같은 경우에는 이 간이공판 절차가 도입된 게 1973년이에요. 이런 배경들 들어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문으로 싹 구성이 돼. 1973년도에 간이공판이 도입돼요. 자백을 했는데 그래서 검사 피고인 다툼이 없는데 뭐 하려고 재판을 질질 끌겠노. 빨리 좀 끝내버리고 남는 시간은 놀러 간다는 게 아니고 다툼 있는 사건에 그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전체적인 형사사법 운용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네. 형사재판이. 그렇게 해서 도입한 게 간이공판이에요. 그 당시에는 1심 사건 중에서 좀 경한 사건, 즉 단독 사건만 간이공판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써보니까 괜찮아요. 이 제도가. 그래서 1995년에 1심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어? 중범죄들 합의부 사건이 있죠. 이것도 간이공판 넘어가기 위해서 간이공판 이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도 도입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시도했더니 그 당시 학자들의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되게 심했어. 합의부 사건은 중범죄인데 간이공판 넘어갈 수 있다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나머지 중범죄를 졸속으로 재판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라는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입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합의관할 사건 가림공판 가능한가에 대한 출제가 되게 많았었어. 일단 도입되고 나서 쟤네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싶었던가 봐. 그 당시 출제가 많았거든요. 오늘날은 95년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뭐 거의 뭐 갖춰져 있지만 오늘까지도 많이 물어본다고. 알겠나? 물어볼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있지. 그래서 결정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리죠. 그 다음 이번에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조사 마쳤을 때 재판장이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함에 필요한 증거조사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네요. 고지할 필요가 없다. 고지할 필요가 없다. 이거 어때요? 필요한 증거조사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다.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다. 여러분 우리 간이공판의 경우에는 달라지는 점이 뭐라고 했죠? 간이공판의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 절차하고 달라지는 점은요? 삭삭 기억나시? 이 손가락의 이 계력을 보셨습니까? 뭐 다 갖다 대면 다 부러져 버려요. 하지마 벌써 건무근 거 보셨죠? 자 간이공판은 간이공판 삭삭이랬지. 삭삭 이 삭삭. 우리 삭삭이라 했더니 저절에 어떤 친구가 삭삭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자 법정에 증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늘 이거 할 건데요. 이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 이게 이제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하면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증거 능력, 자격이요. 자격. 자, 이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경찰학교에 들어갈 때 1차, 2차, 3차 시험 통과해야 되듯이 수사기관이 수립한 증거도 1차, 2차, 3차 관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3차 관문이 전문법칙이죠. 전문법칙. 오늘 할 겁니다. 전해들은 증거는 증거로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증거가 법정에 들어오는 거죠. 쉽게. 첫 번째, 두 번째가만 통과하면 들어와요. 첫 번째가 위수정. 두 번째가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의 증거에 부정하는 자백배제법칙. 세 번째는 전에 들은 증거, 실용성이 떨어지니까 못 들어와 전문법칙.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들어온 증거를 조사할 때 법이 정한 방법대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인정은 신문, 서정은 낭고열, 물정은 제시. 이런 방법 필요 없고 뭐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면 되죠. 이 두 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간이공판의 경우에도 증거조사 그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거든요. 증거조사 해야 돼. 그래서 증거조사의 가장 기본되는 것은 여기도 똑같이 적용돼요. 똑같이 적용돼요. 어떤 거요? 이 참 신선한 두 문자야. 기억나십니까? 이 참 신선. 이게 이번에 국가직에 나왔던 거예요. 전에도 한번 나왔고 이번에 국가직에 나왔어요. 최근에 검찰직에 이의신청권, 그다음 참여권, 그다음 증거신청권, 그다음 정인의 선서. 자, 이 참 신선한 두 문자다. 두 문자 중에서 참 신선하잖아요. 이때는 웃어주는 거지. 씩 한번. 그래도 그냥 크게 웃을 필요 없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씩 이런 거.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씩. 그런 것도 안 해주면 너가 면접에서 너가 지금 그거 고생할 기다 너가. 야 내가 그래 심부가 안 좋은 것 같아. 뭐 그거 했다고 뭐 면접까지 들미기고 그저 얼마나 화가 나겠노. 화가 좀 났지? 또 줘 빨리 던져줘. 그냥 던져. 자 이렇게 이건 이번에 국가직에 나왔고 제가 간단히 기억하고요. 근데 간이공판의 경우에는 통상의 증거조사 방법이 적용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번에 이야기했던 거 빼고 또 이게 중요하거든요. 증거조사가 원래 끝나고 나면은 통상의 공판 절차는 증거조사 끝나고 나면 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피고인에게. 그리고 증거조사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간이공판의 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지가 자백했으니까요. 자백했으니까 증거조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것 그리고 증거조사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가 어차피 자백한 사건이니까요. 간이공판의 경우에는 이거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 맞고요. 3번에 법원은 간이공판 절차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라고 했네요. 원칙적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이 맞아요.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검사 의견을 들어서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 자 이거 설명해 줄 때 한번 들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은 건데 여러분들. 그래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려고 다 바꿨잖아요. 전에는 답만 틀린 지문들만 불러줬는데 지금 풀어주잖아요.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라고요. 그 내가 처음에 품었던 마음을 다시 이제 한번 가져보려고 내는 노력하는데 여러분은 안 하고 말이에요. 자 여기에 그 여러분 그 뭐냐면 간이공판 개시는 어떻습니까? 간이공판 개시는 하야 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간이공판 개시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때 검사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간이공판 취소는 무조건 하여야 하고요. 이때 검사 의견을 들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피고인이 1심 법원에서 공사일에 대해서 자백하여 1심 법원이 이에 대해서 간이공판 절차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1심 법원이 상당하다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한 이상 설사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 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 능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고 이런 절차법은 절차가 진행되어 나감에 따라서 항상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처음에 내가 자백했지만 뒤에 내가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없나? 너가 한번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전혀 후회도 없나? 나는 후회 연속인데 후회 연속이라 살아다 보니까 후회 연속이라 하여튼 뭐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2심에 가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1심에서 자백했고 간이공판 넘어와서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 다 끝냈거든요. 2심에서 부인했다. 그러면 1심에서 자백한 게 없어지고 그러면 그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한 거 다 없어지고 그럼 다시 또 증거조사해야 되는 거냐? 통상의 방법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절차 유지의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절차는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절차법은요. 그래 이 당시에 이런 사정이 있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다면 나중에 저런 사정이 또는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기본적으로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앞에도 이런 이야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처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요. 여러분 해봐봐. 내가 진정성립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걸 인정했다고 진정성립 인정했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부인해. 그러면 진정성립이 부인될까 그대로 인정되게 계속 유지될까? 빨리 말해줘. 유지된다고 말해줘. 오케이 잘한다. 그래. 금방 했잖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럼 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이번에 그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요. 이번에 검찰에 국민참의재판 대상사건이었고 원한다고 했고 그리고 국참을 진행해. 그런데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공장 변경 지난주에 공부했지. 공장이 변경돼서 대상사건이 아닌 걸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국참에서 통상 절차로 돌리는 것이 원칙이야? 아니면 국참을 계속 진행하는 게 원칙이야? 계속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절차 유지 원칙이라는 것 이걸 하나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항상 사정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그때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계속 진행해요. 대상사건이 아닌 국참 대상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한다니까. 처음에 진정성립 인정했지. 나중에 부인해도 인정된 걸로 간다니까. 알겠죠?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가서 증거조사 상당 방법을 끝냈지. 그러면 나중에 부인해도 그대로 유지된다니까. 자, 이번에 다음 중 증거조사 및 증거결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고의로 증거를 들이기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난 것을 인정 시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죠? 이게 뭔지 알겠지? 갖고 가! 각하! 썰렁! 와 썰렁! 야 숨고 싶다. 야 대단하다 너희들. 야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여튼 그래도 너희들 사랑해요. 너희들은 뭐 그래. 내가 우리 애들한테 쓰는 수법. 오늘 아침에 우리 큰무 심마가 이 새끼가 내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뭐 아이고 어떻게 피는 못 속인다 똑같다 그래 하더라고. 내가 당신도 많이 닮았어. 내가 그러고 있었는데. 그 막둥이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우리 막둥이는 성향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피를 물려받아도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막둥이는 잘 못해. 근데 저거 형이 계속 이제 엄마한테 사랑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엄청 많이 하거든요. 영혼이 없는 그 있잖아요. 영혼이 없는 사랑해 이거 많이 해요. 우리 새끼가 그 하도 그리 하니까 우리 막둥이가 이제 샘을 냈던가 봐. 그래서 시 가가지고 엄마 왜 사랑해. 그래놓고 나서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래. 새끼가. 내가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 오늘. 자,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하는 거다. 아니죠 여러분. 이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출제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다들. 여러분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증거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2007년에 법 개정하면서 증거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신문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문요.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한다.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2007년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다음 증거서류의 조사방법은 원칙적으로 낭독이고 필요시 내용을 고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그렇죠. 낭고열이니까요. 재판장은 반드시 검사 변호인 신문이 끝난 뒤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7 법 개정 전에는 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2007 법 개정 전에는. 근데 지금은요 명확히 틀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 여러분들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피고인 신문의 방법과 증인 신문의 방법이 달라요. 피고인 신문의 방법과 증인 신문의 방법이 다르다고요. 피고인 신문은 검사가 먼저 묻고 변호인 묻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 묻는 이 순서가 고정돼 있었어. 그런데 2007년에 법 개정하면서
피고인 신문 있죠. 이거 증인 신문의 방법을 준용을 해요. 그러니까 증인 신문의 방법을 피고인 신문에 준용을 한다고요. 그럼 증인 신문은 어떻게 하느냐? 증인을 신청한 자가 먼저 묻고 그 반대편이 물어요. 그리고 나서 재판장이 묻는데 재판장은 어느 때든 신문에 개입할 수 있고 신문 순서를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증인 신문은. 이게 그대로 어디에 피고인의 신문에 준용되니까 피고인 신문도 증인 신문과 마찬가지로 재판장이 먼저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증인 신문이든 피고인 신문이든 재판장은 지가 먼저 피고인 신문도 증인 신문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문은 틀리죠. 재판장은 반드시 검사 변호인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을 한다 했으니까 틀리죠. 그다음 위헌번.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에 따라 증거물 조사할 때는 신청일을 제시한다. 물은 신청이 제시한다. 그렇죠. 증거물. 그다음 물건은 제시니까요. 비협벌의 증거사는 재판장 쟁점문의 검사 변호인 증거관계에 대한 진술이 끝난 뒤에 제시한다. 그렇죠. 모두 절차의 맨 마지막에 재판장이 쟁점 정리죠. 이거 끝난 뒤에 사실심 절차의 맨 처음 증거사요. 맞죠. 3번의 정인신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공범인 공동표현과 다른 공동표현에 대한 공사실에 관하여 타겟송 절차의 정인이 될 수 없으나 분리되면 정의될 수 있다. 그렇죠. 2번에 법원은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정언을 거부할 때 결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결제에 대해 적시함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선서나 정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적시함 가능하다. 이 선서나 정언을 거부하면요. 맞자요. 그 다음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일시 퇴정하게 하고 정인신문을 한 경우에 추후 피고인에게 실적인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정인의 법정 진술, 증언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시 퇴정 기억나십니까? 일시 퇴정. 자, 증인이 피고인 때문에 말을 못하면 피고인들은 잠깐 나가세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인신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증인의 증언을 피고인 듣지 못했죠. 이런 경우에 자 어떻게 하느냐? 다시 입증을 시킵니다. 피고인 다시 들어오게 해요. 법정에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뒤에 증인이 증언했던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반대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 혹 반대신문권 제한되는 게 허용된다면 틀립니다.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어요. 만약에 반대신문권이 제한됐다면 이거는 정인신문은 위법하기 때문에 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요. 위법하기 때문에 그 정인신문 조서는 증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 증언은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번인가요? 선서문의역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정언하게 하더라도 선서와 정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서와 정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선서문의역자가 선서를 했다면 그 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정을 해도 위정죄 돼? 안 돼? 안 돼요. 위정죄 안 돼요. 그런데 그 정언은요. 정언 능력이 있으면 그 정언은 유효해요. 그다음 4번. 여러분 문제를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맞춘 거 당연히 중요하지. 중요한데 그 격가지를 다시 한번 더 들어보면서 맞춰도 까먹거든. 그걸 다시 딱 머릿속에 잡아놓는 거. 그런 거 반복. 다음 좀 공창 변경이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공창 변경은요. 여러분 공창 변경은 일단은 제 이름이 달라지면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제 이름이 달라지면 그 죄를 범하기 위한 전형적인 범행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범행 방법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바꿔주지 않으면 방문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지. 그러니까 제 이름이 달라지면 범죄를 범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범죄 사실이 달라지니까 공장 바꾸지 않고 심의에 들어가면 방해 불이익이 있다. 그걸 바꿔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생각. 자 봐봐. 강도 강간. 제 이름 달라졌지. 근데 달라진 제 이름이 처음에 기소했던 그 제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게 뭔데? 축소 사실을 인정할 때는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지. 들어있는가 봐봐. 들어있어 있지 않아. 들어있나 없나? 들어있지. 강도 강간 들어가 있네. 강간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지. 그 다음 특수절도 달라졌지. 근데 들어있어 없어? 들어있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고. 배임행령 이거 내가 암기 딱 3가지 여러분 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지. 배임행령 달라졌지? 달라졌으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수님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자 이건 왜? 제 이름이 달라졌으니까 범행 방법이 달라지고 범죄 구성 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공장이 필요하다. 이게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사실은 똑같은데 이걸 배임으로 평가할 건지 행령으로 평가할 건지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 없다. 이게 판례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암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판례의 결론만 기억하는 것보다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이걸 열심히 딱 들었던 친구들 이게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 위주로. 이런 친구들은 이번에 이 작년의 국가직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요. 왜? 금방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니까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지금 그래 이해 위주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문제의 흐름이 그러니까 눈에 익어 있는 그 표현 그걸 넘어서서 수업 시간에 하는 이 설명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 어떻게 나왔냐면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배임이 인정될 때 이때 범죄의 구성 요건이 달라지고 범행 방법이 달라지니까 공장 변경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딱 질문에 반영했다는 말이죠.
근데 지문의 문제는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그리고 이거는 그럴듯해 보이죠. 학자들의 주장이니까 그럴듯해 보일 수밖에 없죠. 틀린 겁니다. 횡령과 배임은 우리 판례는 필요 없다라고 하거든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최근에 올해 나온 문제예요. 올해 나온 문제. 작년이고 이거는 올해 나온 국가적 문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앞에 공부했던 패킷 감청 우리 했죠. 앞에 했거든요. 패킷 감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인정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걸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인터넷 통신이 감청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카카오 뭐 이렇게 톡, 뭐 이렇게 인터넷 통신 하잖아요. 여러분 통신들 다 감청될 수 있습니다. 지금 패킷 감청을 하게 되면 불특정 일반인들의 인터넷 통신이 다 감청이 돼요. 근데 이걸 우리 판례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학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의 인터넷 통신이 감청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바로 그 지문 그대로를 가져왔어요. 내가 금방 이야기했던 그것을 그대로. 문제는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야. 그 지문 옳은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틀린 지문.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고 판례 입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딱 들어둔단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학자들 생각하고 판례 입장이 다르면 오답으로는 학자들의 생각을 딱 집어넣어. 그게 너무나도 그럴듯해 보이는 생각이거든요. 학자들의 생각이. 이런 것들을 잘 들어둬야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명예훼손 모욕. 뭔데요? 달라졌죠? 제 이름이 달라졌네요. 그걸 필요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 5번에 공판적 심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1번에 이런 피고인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하고 교동한 인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하다 인정될 때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맞죠? 그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그 다음 공석약 면소, 이때는 출석을 요하한다. 맞죠? 여기에서 이제 오답 한번 제시해 볼게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인데 여기에 살짝 뭐가 들어가면 틀려? 구류. 오케이. 구류. 그 다음에요. 공소기각 면소죠. 근데 이거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워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면소인데 무죄면소. 자 이렇게 가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무죄면소 아닙니다. 뭐 공소기각 면소예요. 2번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 3번에 사물의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다. 그거 중지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무죄 들어갑니다. 무죄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여기에 수험 포인트는 형의 면제예요. 형의 면제도 여기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지? 무죄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무죄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딱 이거 기억해 두세요. 4개의 경우에는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피고인 출석을 할 필요 없이 절차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4번. 약식명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체판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는 출석 필요하다고요? 필요 없죠. 왜? 피고인만이 정체판 청구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서 이미 최고 금액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선고할 때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 6번. 공판 절차 정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뭐냐. 1번에 공판 절차 정지는 주로 피고인 방어권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렇죠. 피고인이 심신상실 질병 정지 사유 맞고 공장 변경이 있으면 정지하여야 한다. 틀리죠. 자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공장 변경을 할 때도 이게 수험 포인트라고 했고 다시 공판 절차 정지 파트에 가서도 이게 수험 포인트라고 했거든요. 공판 절차가 정지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의적 정지 사유는 딱 한 개입니다. 그게 뭐? 공장 변경이죠. 그 다음 공판 절차 정지는 법원의 결정을 한다. 예, 법원의 결정으로. 7번의 공판 준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서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는데 공판 준비 절차는 주장 및 입증 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 준비기일 열어서 진행하는 거다. 공판 준비기일 열어 진행한다. 맞죠? 이번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에 대해서 공판 준비기일 지정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신청하는 법원의 결재에 대해서 적시 항고할 수 있다. 공판 준비기일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은 돼? 안 돼? 안 되죠. 불복 안 됩니다. 불복 안 돼요. 우리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 뭔데요? 수소법원의 결정? 항고. 항고에는 뭐가 있어요? 보통과 적시. 적시는 언제? 규정이 있을 때. 여기 적시 규정 없습니다. 그래 보통 항고 되지 않았단 말이죠. 보통 항고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죠. 딱 강제처분에 관한 결정인 구보 압감만 되는 거예요. 구금 보석, 압수, 감정하기 위한 유치하는 결정 아니잖아요. 그래 불복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어. 피고인은 법원에 소환이 없는 때에도 출석할 수 있지. 이때 진술 거부권 알려주라. 맞고. 자 여기에 출석이 없는 경우에 소환이 없는 경우는 피고인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오답을 겁니다. 소환이 없는 경우에 피고인 출석할 수 없다. 맞아 틀려? 틀립니다. 소환이 없어도 피고인 출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4번의 공판 준비기일에는 검사 변호인 출석하고 예 맞죠 그죠? 여기 검사 피고인 이렇게 가면 틀립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검사하고 변호인이에요. 만약에 사선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뭐를 선정한다고요? 국선을 선정하는 거죠. 됐죠?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비교해 줄게요. 우리 공판 준비는요. 공판 준비 그 1번 보세요. 1번 서면 준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 준비기를 열어 진행한다 있죠. 우리 공판 준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서면 제출을 통해서 준비할 수도 있고 준비길 두 가지가 있는데 서면 제출을 통해서 준비할 때는 사선이 없다 해서 국선을 선정해 줘 안 해? 안 하죠. 공판 준비기를 열어 진행할 때는 변호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선 없으면 그때는 국선을 선정해 줘요. 이 두 개 차이도 비교해 주면 더 좋아요. 서면 제출을 통한 국선 선정 X라는 것은 경감부에 나왔어요. 경감부에. 근데 이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나오면. 그 다음 8번. 정인 및 정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주신문, 원칙적 유도신문 할 수는 없지만 반대신문, 필요한 때 유도신문 가능하다. 주신문은 원칙 유도신문 안 되잖아요. 반대신문은 유도신문 되죠. 주신문에서 왜 유도신문이 원칙적으로 안 돼요? 자, 정인을 신청한 자하고 정인 사이에는 인적인 우호관계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정인을 신청한 자가 먼저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뭔데요? 주신문. 그래서 우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암시나 유도를 하면 그에 영합한 진술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도신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도신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언제? 적이나 반감을 보이는데 적이나 반감을 보이면 어떤 암시나 유도를 해도 그에 영합한 진술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는 여기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두 문자도 좀 따드렸죠. 요즘에는 조금 더 양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정도도 같이 기억해 본다라고 했고, 그다음 이번에 피해자를 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피해자 법정 대리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비공개 심리 가능하다. 그렇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비공개 가능하죠. 증인에 대한 강제 처분으로서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 부과 구인 가능하지만 소송 비용 부담 안 된다. 틀리죠. 소송 비용 부담도 되잖아요. 소과감구라고 했죠. 자, 4번에 16세 미만의 자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선서시키지 않고 정언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6세 미만 선서무능력자 맞죠?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해야 돼. 근데 여기서 최근에 나왔던 법원직 문제인가요? 16세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해야 한다. O야 X야? X입니다. X예요. 16세 미만이라고 했죠. 우리 선서무능력자는 16세 미만의 자, 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잖아요. 근데 16세라고 했습니다. 제가 16세는 선서능력자죠. 선서하게 하고 신문해야 돼요. 16세 미만, 즉 15세까지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한단 말이죠. 됐죠? 그 다음 9번의 공판조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열람 능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문 행사의 지장이 있었다면 정구를 할 수 없다라고 가야 되죠. 있었다, 있다의 동그라미, 없다의 동그라미 해서 둘 연결. 기억나십니까? 있으면 없고 없으면 있고, 있고 있다 없고 없다 하면 틀리다. 이거 틀림없이 이렇게 했는데 틀리는가 안 틀리는가 내가 보겠다 라고 했지. 틀린 사람들 책상에 머리 한 대여섯 번 박아보세요. 한번. 와, 아무도 안 틀린나? 참 웃기고 있네.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틀리지? 자, 보죠. 틀린다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틀린다니까. 왜 틀린지 알아? 난 알지. 그렇게 내가 강의를 했잖아. 복습은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 기출을 빨리 봐. 기출을 제발이고 바보같이 공부하지 말고 어떤 과목이든 딱 뭐 기본 강의 들었는데 기출 안 풀린다 하면 그 기본 강의는 정말 기본 강의는 문제가 좀 있어. 안 풀리면 기본 강의라는 것이 풀려야지. 그게 기본 강의지. 근데 그런 강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풀어보면 빨리 느낌이 와닿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이거 하기 맞추잖아. 그럼 끝인데 뭐. 그걸 갖다 계속 반복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니 너희들? 그게 좀 지능적인 방법 알려주는데 안 하더라고. 그걸 고집 풀이봐라. 풀이봐라. 자, 이번에 피고인의 열람능사 청구에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일체 증거를 못하는 거고, 당해 공판결이 열서가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자로 서명나는 공판조서는 무효죄. 공판조서 기재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결 수용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을 증명한다. 이거는 나중에 공부할 거라. 오늘 우리 할 기다. 오늘. 자, 옳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배운 거니까 그냥 모르게 넘어가도 돼. 실제 문제를 풀 때도 이런 모르는 지문이 있어. 그러면 넘어가면 돼. 다른 거에서 승부를 걸어. 자, 10번에 공장 변경. 이번에 법원이 공장 변경을 허가한 후에 공차일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했네. 취소할 수 있죠. 이번에 검사의 공장 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사실의 동일성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해야 하며 신청이 적법한 경우 법원의 허가는 의무적이다. 그렇죠. 의무죠.
동일성 의무 아닙니까? 공판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일까지 고려한 후에 검사가 공장 변경 신청을 변론 재개 신청과 함께한 경우에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해서 공장 변경 허가할 의무는 없다. 그렇죠. 변론 재개는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공장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거 맞다, 그치? 11번 다음은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 기억번에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맞죠? 그 다음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요. 이건 생명의 주체는 아니죠. 그렇지만 헌법상 재판자 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 범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애가요 승인인데 뭐 사고로 사망합니다. 그때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전에 법은요 피해자한테만 재판자 진술권을 인정했었어요. 피해자한테만. 우리 형사법은요. 우리 헌법에 피해자의 재판자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피해자한테만 인정했다고요. 근데 그 부모는요 피해자가 아니다 해서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갔죠. 이 부모가 갔더니 헌재가 했던 이야기가 생명의 주체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왜 부모가 죽은 게 아니니까요. 자기 애가 죽었으니까요. 생명의 주체인 피해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자기 애가 죽으면 그 부모는 극심한 정신의 어떤 고통이 안 있겠나. 그러니까 재판 절차 진술권 그 피해자 그 범주에는 부모도 들어간다라고 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부모 재판 절차 진술권 인정된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2007년에 법 개정하면서 명문화시켰죠. 왜? 피해자, 그 다음 법정 대리, 사망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까지 지금은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D급번에 법원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 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신청한 모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아니죠. 제한할 수 있고. 법원은 당해 피해자, 법정 대리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신청인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그 신청을 철회. 맞습니다. 12번 공장 변경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에 포괄일제의 경우에 공장 변경화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포괄일제를 구상한 개개행위 종전 것과의 동시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맞아요. 포괄일제는 여러 개의 부분 행위를 통째서 하나의 범죄를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간치상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중강제추행죄는 들어가 있죠. 따라서 공장 변경 절차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축소 사실이잖아요.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하였으나 치닫지 못한 범인을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취득 미수에 한 미수 동그라미 뭐로? 기수. 미수에서 기수로 갈 때는 공장 변경해야 할 필요 없어? 해야죠. 공장 변경 없이 인정하면 방해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다. 맞고. 폭행, 치상, 폭행. 자, 폭행, 치상, 폭행은 이거 암기하라고 했지. 내가 암기하라고 한 딱 3개야. 뭐 어떤 강사 전부 다 암기시키는데 딱 3개만 암기해. 폭행, 치상, 폭행. 어때? 폭행, 치상, 폭행. 이거는 원래 축소 사실이니까 필요 없다라고 가야 된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이 되게 많다 있지. 근데 우리 판례는 필요하다라고 해. 그래 암기하라고 했지. 이거는. 이거하고 또 뭐? 강간, 치상, 강제추행, 치상. 강간, 치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치상 이것은요. 축소 사실이니까 필요 없다는 판례도 있고 필요하다는 판례도 있는데 시험에는 뭐가 나왔다고? 필요하다는 판례. 그거 암기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앞번에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요거 필요하다. 폭행치상, 폭행 필요하다. 이거 2개 암기. 그 다음에 뭐 횡령, 배임, 배임, 횡령 이거 필요 없다는 이거 암기하라고 했죠. 이 3개 딱 암기. 이거는 다수의 학자들 생각과 다른 것이라서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암기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 다음 13번에 간이공판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공판 절차 개시 요건으로서 비운인 공판에서 공사에 대해서 자백할 것을 요한다. 맞죠?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항거할 수 없다. 맞고.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자백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보강법칙 적용돼요. 간이공판 읽어보세요. 삭삭. 이 2개만 통상의 공판 절차하고 달라져요. 자 이거요. 오늘 우리 다 공부할 건데 자 간이공판의 경우에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을 재판하고요. 자백의 경우에는 보강 증거까지 있어야만 유죄 때릴 수 있어요. 이게 자유심정주의 자백 보강법칙이거든요. 이걸 합해가지고 정명력이라 하는 거예요. 정명력. 정명력은요 똑같이 인정돼요. 통상의 공판 절차하고. 여기에 증거능력이거든요. 증거능력은 통상의 공판 절차하고 달라지죠. 또 증거조사 방법도 통상의 공판 절차하고 달라져요. 이거 말고는 통상의 공판 절차하고 간이공판은 똑같습니다. 보강법칙 적용되죠. 그 다음에 4번에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 증거조사 절차 간소화. 그 뭐예요? 증거능력 제한 완화, 증거조사 방법 간소화. 이것을 특징으로 한다. 맞죠?
그 다음 14번에 배심원의 자격. 자, 기억번에 만 19세, 20세죠. 그 다음 선정할 수 아니라는 거 맞고 70 이상 면제할 수 있는 거죠. 하야한다 틀리고 디얼번에 975입니다. 975 오예 이렇게 했잖아요. 975 오예 974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리죠. 그 다음 15번 아래 문장 빈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옳게 연결한 게 뭐냐. 주신문 반대신문 이런 게 되겠다. 그죠? 교호신문 그리고 주신문 반대신문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신문 안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3번이 되겠네. 그 다음 16번. 자, 이거는 우리 그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니까요. 네, 간단하게 정리할게. 변호인 선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피해자의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검사가 대표변을 지정할 수 있지만 철회 변경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취철변 다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 17번은 무죄 추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이요. 여러분 전직소 기억나십니까? 우리 전직소는 시험에 딱 3개밖에 안 물어봐요. 정과 직업없음, 그 다음 소년부 송치 처분. 이거는 피고인을 특정할 만한 방법이 돼야 안 돼? 특정하는 방법이 되고, 자, 일본주의 위반 이가 아니가? 아니고, 무죄 추정 원칙 위반 이가 아니가? 아니다.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2번 맞고요. 그 다음 3번에 여러분 죄수행 의리를 있게 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거죠. 유죄가 확정된 자가 입는 옷을 갖다 어떻게 수사 재판받을 때 입혀요. 4번에 구금된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또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 구금된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명문의 규정이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규정이 없었는데요. 2007년에 법 개정할 때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명문화시킵니다. 다음 18번이요. 진술거부권요. 잘못된 것. 니은번이죠. 우리 진술거부권은 어떤 책임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요? 형사책임. 그래 절차는요. 어떤 절차든 간에 모든 절차에서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 절차는 어떤 절차든 책임은 형사책임만. 그 다음 디얼번 틀렸네 여러분들. 우리 호흡 측정기 있잖아요. 후 이렇게 부는 거 있잖아요. 후. 이게 진술입니까? 후 이렇게 부는 게 진술이에요? 아니죠. 자기의 신체적 물리적 사회 상태를 드러내는 행위니까요. 이거는 진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호흡 측정기에 측정의 측정을 요구하고 불허할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 이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에요. 침해하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 19번에 관할의 지정과 이전을 비교 설명한 것 중 옳지 못한 것이 뭐냐. 4번이죠. 관할 이전 경우 지정과는 달리 검사든 피고인이든 공소의 후에 안에서 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관할 지정요. 관할 지정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관할 지정은 누구만 한다고요? 관할 지정은 누구만 한다고요? 예, 검사만요. 검사만. 관할 이전은요. 검사 되죠. 당연히. 누구도 할 수 있어요? 피고인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도. 관할 이전요. 피고인도 할 수 있는데 검사는 자 지정이든 이전이든 다 가능하죠. 검사는요.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소 전후 다 가능해요. 근데 관할 이전은 이거는 피고인도 가능한데 피고인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기소 전에는 피해자고 기소되어야만 피고인 되는 거죠. 피고인은 기소 후에만 가능하고 검사는 전후 다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20번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에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건을 피고인이 현재에 관한 동급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어때요? 할 수 있다. 2번 맞고요. 그 다음 3번 동일 사건 하나의 사건이죠. 여러분 동일 사건 하나의 사건이요. 동일 사건 하나의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본에 계속된 때는 먼저 공소기 받는 법원이 심판한다. 먼저. 여러분 사물관할을 달리하는데 먼저라고요? 아니죠. 사물관할을 달리한다면 단독 합의란 말이죠. 단독 합의는 누가? 힘센 합의가 하는 거죠. 만약에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이렇게 가면 뭐가 돼요? 먼저가 되겠죠. 먼저. 됐죠? 그 다음에 4번에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에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직권으로 병합심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에 관련 사건이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에 관련 사건이래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직권으로 병합심의 결정할 수 있다. 아니죠. 직권이 아니죠. 뭔데? 신청이죠. 검사 피고인의 신청이 필요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할 거예요. 자,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아